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제가요 시편으로 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하루 한 편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그 22페이지 너의 목소리를 언제나 듣는단다 하는 그 시편 3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한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안전함을 배웁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의 소리를 집중해서 듣는 그런 섬세한 어머니처럼 오늘도 나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경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날들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목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시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생각하면서요. 네, 우리 경청의 노래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한번 점수를 좀 매겨보시겠어요? 나의 경청 지수를 진단해 보세요. 아니다 0점이고요. 보통 1점, 매우 그렇다 2점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평상시에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합니다. 네, 몇 점이세요? 매우 그렇다 2점. 보통이에요. 1점? 아니요. 못해요. 0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습니다. 매우 그렇다. 2점. 보통 1점? 아니다. 0점. 네. 여러분 한번 나는 몇 점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절한 맞장구를 칩니다. 그랬구나. 어머나 저런? 뭐 이런 거 잘하시나요? 매우 그렇다 2점. 보통 1점 아니다 0점. 여러분 어떠세요? 점수 나왔나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합니다. 매우 그렇다 2점, 보통 1점, 아니다 0점. 네. 우리는 이게 경청은 공감인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 느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이죠. 네. 경청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점수 어떠세요? 점수가 높을수록 경청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점수가 낮을수록 우리는 경청을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상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경청의 법칙을 만들었거든요. 경청의 법칙은 그랬구나, 그랬구나 3번을 함께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랬구나. 아유 저런. 그랬구나. 어머나. 그랬어요. 네. 이런 맞장구들이요. 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당신 내 이야기 들어요? 듣지. 말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은 듣는 거 아니에요. 경청은요, 우리가요, 상대방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경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어쩌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귀로는 열심히 듣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성품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해주는 것도 좋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래요. 어머나, 저런? 그랬군요. 네,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우리 몸을 상대방에게 향하면서 친밀감을 나타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경청은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품을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감정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바로 경청법이네요. 그러면 정말 잘 경청해 주는 그 모습만 갖고도 우리 감정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상담을 하러 가면 그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막 공감해 줄 때 갑자기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정말 전문적인 상담가는 그냥 잘 경청해 준 것뿐인데 우리 감정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우리 문제가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경청의 기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청하는 그런 기술,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말로 반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언어적 반응,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면서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이거 언어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 숙제를 못해서 지금 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렇지? 이렇게 한번 명료하게 반응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내 말을 잘 듣고 계시네. 이런 안도감을 갖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죠. 마음이 열린다는 뜻은 우리의 감정이 열린다는 뜻이지요. 또 두 번째는요, 바꾸어 말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요, 자녀가 나 엄마 머리 노랗게 염색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너는 머리 스타일을 다르게 해보겠다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방은 경청하는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해 주었을 뿐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하죠? 네. 세 번째는요, 반영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어떤 그 상황이나 또 감정을 얘기했을 때, 어이구, 저런? 내 짝꿍이 물어봐서 대답한 것 뿐인데, 선생님이 너만 떠들었다고 야단치셨다고? 저런? 많이 속상했겠다. 이렇게 속상했겠다. 이것은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 보여주듯 표현해 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요, 경청의 네 번째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요, 잘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요약해 보면, 지금은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 선생님하고는 더 이상 가회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와, 우리 엄마는 정말 내 말을 진짜 경청해 주네 하면서 더 자꾸 더 대화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하죠. 이건 굉장한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말해봐, 빨리 말해봐. 그래서 결론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말로 반응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경청의 기술은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이 말로 하지 않는 비언어적 반응이 더 중요한 거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개방적인 태도로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집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네, 살포시 미소를 띄워주면서 눈을 쳐다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경청법에 속한 거예요. 귀로는 듣는데요, 우리 얼굴은 잔뜩 찌푸리고 우리의 몸은 저쪽으로 그냥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들이 정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머, 정말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네, 나를 사랑하네, 나를 존중하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네, 오늘 어떠세요? 오늘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언어적 경청, 비언어적 경청을 잘 사용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귀한 하루 되시면 어떨까요? 네, 경청 노래 한 곡 듣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해주는 것
actions of others to show you care about them. 네, 언제나 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만든 노래들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주지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 이렇게 두 가지의 덕목으로 나누어서, 공감인지 능력에는 경청, 긍정적 태도, 감사, 기쁨, 배려, 순종, 6가지 성품으로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것으로 인내, 절제, 책임감, 정직, 창의성, 지혜, 네, 이렇게 6가지 성품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사랑과 공의, 네, 이 하나님의 좋은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 열어갈 때 우리 아이들은 네, 정말 당당하고 행복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 대화에도요,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기술을 익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많이 사랑하는 동화 작가가 있죠. 안데르센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안데르센은요, 굉장히 예술적 상상력으로 글을 쓰곤 했대요. 안데르센은 글을 쓴 후에 항상 주위 어른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른들은 어린 안데르센의 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안데르센은 큰 실망감에 빠져버리곤 했대요. 그리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글을 좋아하지 않네? 나는 글을 못 쓰나 봐.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안데르센은 좀처럼 이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안데르센의 손을 살며시 잡고 집 앞마당으로 그를 데려갔다고 해요. 아들아, 마당에 핀 꽃이 참 아름답지? 하지만 여기에는 활짝 핀 꽃 말고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도 있단다. 꽃을 피우진 않았지만 곧 아름답게 피워내겠지? 너도 이 꽃봉오리처럼 지금은 아름답게 핀 상태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예쁘게 피어날 거란다. 미리 실망하지 마렴. 이렇게 말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경청했네요. 이렇게 때때로 우리들은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감정을 읽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청이지요. 어머니는 이 안데르센을 꽃봉오리에 비유하여서 마음을 위로해 주었죠. 이 안데르센은요,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는요, 눈물을 그치고 글쓰기에 다시 전념하곤 했대요.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 말을 기억하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눈의 여왕, 이런 명작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안데르센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안데르센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사실은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 대화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가 많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성품의 대화, 이런 가르침을 대하는 이런 대화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기술, 질문법, 이런 것들, 또 마음, 감정을 바꾸는 기술, 경청법, 이런 것들, 또 행동을 바꾸는 기술, 긍정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우냐고요? 네. 제가 쓴 성품 대화법 이런 책들 보면 혼자서도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도 배운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네, 우리는, 이 말하는 법을 경청하고 그리고 이 말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만 잘해도 우리는 너무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경청의 기술은 뭐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들을 하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지? 이런 고민들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막 이런 생각들.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들로 키울까? 이런 생각들, 고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했죠. 한 연구팀이 이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 대학팀이 1937년부터 무려 72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아보려고요. 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팀은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똑똑하다고 소문난 학생들 268명을 관찰 대상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들을요, 72년 동안 관찰했다 그래요. 네, 그렇죠.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똑똑한 학생들이라. 네.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미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겠죠. 하버드 대학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지력을 갖추고 또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가설을 만들고 네, 이 연구팀이 출범했어요. 그리고 이 268명을 계속 72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다는 거죠. 이 268명 중에는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케네디도 있었대요. 그런데요, 이 연구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안타깝게도 이 연구 결과는 예상과는 좀 달리 허무하게 끝났어요. 연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1948년에 20명이 한 10년이 지나니까 벌써 20명이 탈락됐는데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을 호소했고요. 또 그들이 또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또 50세가 될 무렵에는 3분의 1이 또 이런 많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력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마약이나 술에 빠져서 그 횡사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하버드 대학교의 엘리트, 굉장히 화려한 그룹 같았는데요. 점점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함, 지력, IQ 이런 것들이요. 세월이 갈수록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연구팀은 47세 무렵까지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이후 생애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고요. 결국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지? 잘 사는 공식은 무엇이지? 라고 했더니 결론적으로 어떤 그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요. 네, 인생이요. 47세 무렵까지
형성되는 인간관계. 이것이 이후 생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세까지 함께 지내는 배우자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또 친구들, 또 사업 파트너, 네, 이런 그 47세면은 인생에서 황금기 아니에요? 네,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는 그냥 덤이고요. 태어나서 20대부터 47세까지의 인간관계가 정말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인간관계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깨면서까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에 학업을 강조하면서 부모 자녀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부모 자녀 관계,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거. 네, 이 학업 좋은 대학 보내려고 강요하다가 자녀와 이런 관계가 틀어지는 일도 너무 많고요. 또 이 성취만을 지향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담을 쌓은 채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다. 이것은 사실은 성품의 변수입니다. 좋은 성품은 바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죠. 우리가 좋은 성품을 연습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질로 우리를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취, 이것이 중요하다고 달려드는 것보다는 그 성취에 대한 맹목적인 태도는 버리고요, 행복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있지만 잃어버렸던 단어들 있죠? 사랑해, 사랑합니다. 네, 이런 단어들.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하는 미안합니다 라는 단어들. 그리고 네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하는 감사해 하는 고마움의 표현들. 이 존재에 대한 감사는 언제 들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은 너무 풍요로워졌어. 너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해.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요,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지적하고 싶으면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엄마는 이럴 때 많이 슬퍼.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강요나 명령, 설득 이런 단어보다 훨씬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네, 오늘도 눈을 마주보고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바쁘셨죠? 우리가 너무 바빠서 중요한 인간관계, 부모 자녀 관계, 가족 관계, 우리 이웃 관계, 우리의 공동체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좋은 성품으로 행복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성품에 관심 있는 분들 좋은 나무 성품학교 찾아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